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태백산 단골 일대에 지금 눈보라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도깨비가 잠시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또 한마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한국 외교부장 강경화, 중국 외교부장 왕이 이 두 사람이 중국에서 밥을 먹어가면서 5시간 동안 서로 회담을 했다, 이런 내용의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5시간 밥을 먹든지 뭐 고스톱을 치든지 거기에 대해서 도깨비는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요즘 또다시 중국은 이상한 욕을 하면서 한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뭉개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중국 외교부장 이 사람은 항상 보면은 뻣뻣해가지고 그 자세가 경직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웃는 것조차도 이 사람들은 절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웃고 싶을 때 웃고 제대로 웃고, 이것도 아니에요. 웃는 모습마저도 각본에 따라 웃는다. 도깨비 생각만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 웃는 미소까지도 나름대로 짜여진 어떤 치밀한 계획하에 미소까지도 조절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깨비는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 한백산 도깨비가 1960년대 베이비붐 세대 때 태어난 세대로서 그 당시에 방공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제가 경상도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상당한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즘에 한중 관계 회복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어떤 물밑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도깨비는 한마디로 딱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은, 한중 관계 개선에 너무 목을 매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러하겠지만은 서두르는 자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외교라는 이 치열한, 그야말로 국가의 어떤 조망이 걸릴 수도 있고 국가의 모든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이 외교 전쟁에서 서두르는 모습을 보인다는 게 자체가 여러분 약점이 되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한중관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 하더라도 그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서두른다고 될 일이 있고, 또 서두른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요즘 중국 공산당, 중국 정부의 어떤 외교를 담당하는 왕이, 외교부장의 어떤 언행이나 행태를 보게 되면은, 자, 우리가 한중관계를 정상화 해줄 테니까 3가지를 안 하겠다가 약속하고 또 1가지는 제한하겠다고 약속을 해라, 이런 개떡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깨비가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개인 간에도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진실한 인간관계가 성립될 수 없듯이 하물며 국가 간의 관계에서 옛날에 무슨 청나라가 조공을 바치라고 하던 시대가 아니고 21세기에 들어와서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해주면은 한중관계를 기가 막힌 쪽으로 정상화해 주겠다. 도깨비는 이 내용을 듣고 한마디로 말해서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관계에서도 그러하듯이 국가 간에는 대국인이 소국인이 하는 걸 떠나서 국가 간에 서로의 입장을 이해를 하고 서로를 존중할 때 상호 존중의 바탕 위에서 건전하고도 진정한 건강한 국가 간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도깨비는 생각을 하는데, 자,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너거는 그러면은 이러이러한 약속을 해라. 자, 그 약속이란 게 여러분, 한쪽이 무릎 꿇게 하는 약속이 되게 된다면은 여러분 쉽게 돈 몇 푼에 무릎을 꿇으시겠습니까? 도깨비는 결단코 대한민국의 옛날에 조선시대 대한민국도 아니고 지금은 그나마 세계적으로도 신메리권에 들어가는 경제 발전을 한 선진국으로서 외교에 있어서는 특히 당당한 외교가 필요하다. 다소 경제 분야에서 손해를 보는 면이 있더라도 세월을 좀 더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면서 적절한 타이밍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중국 외교부장 왕이와 한국 외교장관 강경화 사이에 며칠 전에 그 매스컴에 나왔었는데, 중국의 요구사항 사드 추가 배치하지 마라, 3가지의 약속. 그 다음에 MD 편입하지 않겠다고, 절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미국 미사일 방어망에 한국이 들어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라. 3번째, 한미일 군사동맹 안 한다고 약속해라. 자, 그리고 나머지 4번째, 뭐 일한인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미 배치된 사드 사용 제한. 자, 이런 약속을 하라고 중국 외교부장 왕이가 언급을 했다 하는 이런 내용이 매스컴을 탔는데요. 자, 여러분, 친구가 둘이 있는데 둘 다 동시에 잃는 게 좋습니까? 한쪽은 사이가 나쁘더라도 한쪽은 굳건한 친구로 남아있는 게 여러분 좋으시겠습니까? 도깨비가 중국의 지금 이러한 태도를 볼 때는 중국 북한 공산당들이 주로 쓰는 그런 방법을, 빨치산 방법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한미 간에 불화를 만들어 가지고 이간질을 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히 나는 숨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세상에 어떤 미친놈이 주권을 가진 나라에다가 사드 추가 배치하지 말라고 약속하고, MD 편입하지 말라고 약속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안 한다고 약속을 하라. 자, 여러분, 도깨비가 오늘 모처럼 언성을 높이고 있는데, 자, 우리가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미사일 탄두 제한이라는 그 당시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약속을 함으로 해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것이 족쇄가 돼가지고 한국군의 미사일 성능을 개량하고 높이는데 무지무지한 제한을 여러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다행스럽게도 한미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이것이 해제됨으로써 다행스럽게 결과가 마무리되긴 했는데, 자, 우리가 선뜻 약속할 수 없는 부분이,
자, 그렇다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 또는 네 가지를 다 우리가 해줄 터이니 중국도 그러면 여기에 상응하는 만큼 해달라고 우리는 약속해야 된다고, 이런 분명한 약속을 받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상호주의니까. 한국이 왜 이런 부당한 약속을 들어줘야 되며, 주권국가에 대해서 이런 말도 되지 않은 소리 하는 그 중국 사람들의, 자기 중국 중화가 전 세계의 어떤 중심이다, 중화민족주의, 중화최고주의, 이것을 우리는 결단코 배격해야 된다. 도깨비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네 가지에 대한 중국의 어떤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은, 자, 우리도 그러면 요구해야 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 버려라. 한국을 향해서 공격을 절대 안 하겠다는 보장을 해라. 또 하나, 압록강 건너 해룡장성 근처에 있는 대규모 밀집된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절대 쓰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라. 그 다음에 중국 산동반도하고 중국 해룡장성에 있는 탐지거리가 약 4,000km 이상 되는 한국과 일본 괌기지를 겨냥하고 있는 레이더를 돌려라. 러시아 쪽으로. 이러한 요구가 상한 요구를 했을 때 중국이 과연 이걸 들어줄 것이냐. 이 절대 중국이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요구가 여러분 되겠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서두르는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자존심을 버리고 이 중에 한두 개라도 만약에 약속을 우리가 서면이나 국가 간의 약속으로 사게 되면은 엄청난 족쇄가 되는 것입니다. 중국도 잃고 미국도 잃는 이러한 양쪽 다 한국을 배격하게 되는 이러한 입장을 우리가 스스로 그 함정에 빠지게 된다. 도깨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중국의 네 가지 요구사항은 불가하고, 또는 그것이 그렇게 중국이 그렇게 원한다면은 도깨비가, 한백산 도깨비가 금방 이야기했던 그러한 요구사항도 우리 같이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한반도를, 한국을 겨냥하고 있는 중국의 미사일을 돌려라. 일본 쪽으로 돌리든 베트남 쪽으로 돌리든 중국, 소련 쪽으로 돌리든 돌려라. 그 여러가지 우리도 약속을 중국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섣부른 대중 접근을 경계하면서 중국이 아직도 대한민국 사람의 일원으로서 도깨비는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첫째, 중국은 토론이 자유롭고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합니다. 한국처럼 문재인 꺼져라, 박근혜 XX, 더민주당 해체하라, 신한국당 국민의당 없어져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중국은 국민의 목소리가 취합이 되고 모아져서 대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공산당 일당 독재를 하기 때문에 공산당 총석이 시진핑 주석, 중국 주석 시진핑 외교부장 왕이 이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경제적 이익에 눈이 멀어가지고 한번 중국에 숙이게 되면은 두 번 다시 대한민국의 자존심은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한번 숙이는 게 쉬울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다음부터는 그보다 더 강력한 요구사항이
나온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그런 수순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비록 한중 관계의 개선이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이해하지만은 국가적 자존심이나 또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의 큰 경제적 이익이 없는데 우리가 덥석 중국의 미끼를 물어서는 절대로 안되겠다. 자, 이런 한백산 도깨비의 의견을 한번 피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중국이 우리가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한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중국이라고 해서 지금 만만한 입장에 여러분 처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북쪽에 있는 러시아의 어떤 무력이나 등 뒤에서 엄청난 무기를 보유한 러시아를 의식한 중국은 중국의 어떤 경제력을 이용해 가지고 러시아라는 맹수를 지금 제압하기도 급급한 그런 실정이 여러분 되겠습니다. 자, 중국은 푸틴이한테 지금 목을 걸고 있고 푸틴이는 중국 시진핑 정부에 목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서구 각국에서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략을 문제 삼아서 경제 제재를 하고 있고 중국은 그런 러시아의 처지를 이용해 가지고 당근을 지금 던지고 있는데 과연 중국이 주변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베트남하고도 으르렁거리고 러시아하고도 사실은 사이가 좋은 척 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실제 좋은 게 아니에요. 서로 간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1970년대 가도 서로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렸던 그런 경력이 있고, 자, 일본하고는 철천지 원수가 되어 있고 한국하고도 사이가 별로가 안 좋고 솔직한 얘기로, 자, 서구, 유럽, EU 같은 데서도 중국 하면은 경제적인 필요 때문에 웃으면서 대할 뿐이지 실제 이건 엄청난 불신이 여러분 깊이 깔려있다고 도깨비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중국이 구매력이 옛날보다 많이 향상이 되고 이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미소 띄는 얼굴로 대할 뿐이지 실제로 그 저변에는 엄청난 불신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세계 최강국인 미국은 더욱더 중국이란 나라를 불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도깨비가 좀 사설이 길어지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삼불, 일한 이 약속을 절대 하지 마라.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과 같이 만약에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오케이 사인을 낸다면은, 서명으로 또는 약속을 하게 된다면은 문재인 정부는 그날로서 단명의 길을 갈 것이다. 단명의 길. 도깨비가 염려하는 것은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접경지대에서 자유를 찾아 살겠다고 넘어오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갖다가 적시로 잡아가지고 김정은이 앞에 갖다 바치는 그런 위험한 나라. 자국 국민들이 조금만 정치적 얘기를 하게 되면은 감옥에 쳐넣는 그런 후진적 정치 행세를 가지고 있는 나라. 그리고 중국이란 나라가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분열과 서로 간의 이해, 관계 충돌로 인해서 뭐 삼국 머시기 어쩌고 하고 뭐 삼국시대 무슨 뭐 이래가지고 얼마나 분열을 거듭했던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공산당 일당 독재로서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을 뿐이지 언제 분열의 길을 갈지 모르는 중국. 자, 저는 중국의 분열을 원하는 것은 솔직히 아닙니다. 좀 삼백산 도깨비가 좀 열받았는데요. 도깨비의 요구사항은 이것입니다.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의 어떤 부당한 요구에 그 미끼를 물지 마라. 미국도 잃고 일본도 잃고 중국마저도 잃는다. 자, 이게 도깨비의 생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중국이 국가와 국가 간에서 존중한다는 이런 그 진심 어린 국가 간의 어떤 이런 게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중국이란 거대한 나라를 친구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전쟁이 나면은 중국이
대한민국을 도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경상도 말로 택도 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으르렁거리고 미워하는 일본이 우리의 병창기지가 될 수도 있고 후방 지원 세력이 될 수 있을지언정 러시아와 중국은 절대로 한국 편을 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한 일은 맞겠습니다만은 결코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슬로우 천천히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시다 보면 오히려 중국에서 스스로 수위를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함부로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런 전략적인 중요한 또는 나름의 힘이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하시도 잊지 마시고 중국의 부당한 유혹에 덥석 미끼를 무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 주실 것을 깊이 한번 희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그동안 지나온 과거를 보면은 온갖 어려운 역경을 견뎌내고 5,100만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러한 자존심을 중국의 부당한 요구로 하루아침에 버리고 다소의 경제적 이익을 얻겠다고 머리를 조아리는 그러한 행태가 절대로 나와서는